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집도 상상을 초월할 만한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아찔하기만 합니다. 잠시 우리 시댁 소개를 하자면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 그리고 도련님과 시누이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아들에 집착을 하는 성격으로 맛있는 음식은 모조리 아들에게만 주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시아버님과 며느리인 저 그리고 아가씨에게는 냉정하리만큼 음식을 차별하곤 하시는데요. 거의 병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별로 인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우선 시어머니는 상상을 초월했는데요. 요즘은 흰 쌀밥이 라면만큼이나 흔한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흰 쌀밥마저 제게 주기를 아까워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인데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말이죠. 평소 저는 감자로 요리한 음식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감자를 넣고 밥을 한 건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결혼 전 시댁에 놀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제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얘, 너 혹시 감자 좋아하니? 감자요? 네, 감자 좋아해요. 그래? 그럼 감자밥 했는데 감자만 주면 되겠네? 저기 어머님, 제가 감자 요리는 좋아하는 편인데 밥에 들어간 감자는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밥 안에 들어간 감자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걸 안 먹어? 참 이상하네. 라며 마치 무슨 별종이라도 보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랬기에 시어머니가 절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 시어머니는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이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감자밥을 했습니다. 그렇게 식탁에 앉았는데 제 밥그릇에 밥만 수북하게 올려져 있었기에 그때 제 말을 기억하고 밥만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시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는데요. 식사를 하던 도중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식사를 하다 보니 밥은 그저 위장술이었을 뿐 소복하게 덮인 밥 밑에 감자만 가득했거든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처음에는 어쩔 줄을 모른 채 감자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그런 저를 곁눈질로 보며 입꼬리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당황한 채 주저하고 있자 남편이 제 밥그릇을 받고 뭐야, 당신 밥그릇에 왜 감자만 수북해? 당신 감자밥 안 좋아하잖아. 안 되겠다. 당신이 이거 먹고 내가 당신 거 먹을게. 라며 남편이 제 밥그릇과 남편의 밥그릇을 맞바꿨어요. 그런데 바뀐 남편의 밥그릇 안에는 감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시어머니가 고의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이 유치하기 그지없었지만 저는 그저 모른 척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옆에서 잘 지켜줬거든요. 거기다 시아버님과 시누이와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기에 그런 치사함 정도는 그냥 넘겨버릴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 뒤에도 시어머님의 치사함은 극에 달했는데요. 간혹가다 시댁에 가면 음식을 몰래 숨겨놨다가 남편에게만 주곤 했습니다. 거기다 소고기 묵국 같은 것을 줄 때도 제 국그릇에는 무 몇 개만 달랑 있었고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전부 남편과 도련님 앞으로 몰아주곤 했습니다.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시아버님에게도 그랬다는 거였는데요. 어느 날은 식사를 하던 도중 시아버님의 숟가락을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거참 그만 좀 해라. 그거 안 먹어 안 먹는다고. 당신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고 있는데 며느리랑 내가 먹을 수나 있겠어? 그러니까 반찬 좀 아들 앞으로 그만 좀 밀어대라. 진짜 치사해서 못 보겠네. 며느라, 찬밥 신세인 너랑 나는 나가서 따로 먹자꾸나. 라며 시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횟집에 가서 회를 사준 적도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시아버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머님은 언제부터 저러신 거예요? 그게 말이야, 니들 외갓집에 아들이 없었거든. 딸만 5이었다. 그러다 보니 니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특히나 막내인 니네 시어머니를 그렇게 구박했던 모양이야. 막내인 시어머니만 왜 구박하신 건데요? 그게 말이다, 그 어느 점쟁이가 막내는 분명히 아들이라고 했다지 뭐냐.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한 모양인데
떡하니 낳고 보니 또 딸이었으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살면서 구박이란 구박은 다 받고 살았다지 뭐냐. 근데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네 시어머니가 떡하니 아들을 그것도 둘이나 낳았으니 얼마나 좋았겠냐. 그동안 받은 서름이 다 내려가는 것 같다고 하더구나. 난 네 시어머니 사연을 다 알고 있었으니 딱해서 그냥 참고 있었던 거고 말이야. 시아버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마저도 시어머니가 딱해 보일 정도였어요. 그랬기에 저도 시어머니의 행동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네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인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사건은 시아버님의 전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너 지금 집이니? 아니요, 저 아직 회사인데요. 왜요, 아버님? 저기 말이다. 기범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 말이야. 그이가요? 제가 워낙 바빠서 오늘 연락 못 해봤는데. 근데 무슨 일인데요? 너 혹시 지금 집에 좀 가볼 수 있겠니? 급해서 그런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그게 말이야, 네 시어머니랑 시동생 지금 병원에 왔다. 둘이서 토하고 얼굴색도 이상해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동시에 아프다는 건 같이 뭔가를 잘못 먹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다. 근데 내가 들어보니 기범이도 같이 있었다고 하더구나. 길게 말할 시간 없다. 갈 수 있어 없어? 진짜요? 제가 지금 바로 집에 가볼게요. 알았다. 그럼 가서 보고 빨리 연락 좀 다오. 집에 도착해서 큰애가 좀 이상해 보이면 바로 병원에 데리고 와야 한다. 그렇게 시아버님과 통화를 한 뒤 택시를 잡아타고는 급히 집으로 갔는데요. 집에 들어서다가 너무나 놀란 채 턱하고 숨이 막혀올 정도였어요. 남편이 거실에 대자로 뻗어 있었거든요. 여보, 왜 이래?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제 목소리에 남편이 뭐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제가 떨리는 손으로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무서워서 손은 덜덜 떨리지, 눈물은 계속해서 나지, 눈물 때문에 아픔 뿌였지. 암튼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뒤 남편은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는데요. 시아버님이 말한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시댁과 우리 집이 가까웠기에 병원도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검사를 하던 병원에서는 딱히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만 했어요. 처음에는 장염인 것 같다고 하더니 몸에 난 두드러기를 보며 음식 알러지라며 갈팡질팡 할 뿐이었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시동생도 같은 증상이었고요. 그러다가는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꺼내기에 이르렀는데요. 저게 확실하진 않지만 백혈병하고 증상이 비슷한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시아버님이 기를 의심한 채 다시 물었어요. 뭐요? 백혈병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까? 아니 무슨 백혈병이 셋이 동시에 걸린답니까? 그러게요. 저희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증상이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선 큰 병원으로 옮겨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문제는 그때쯤 세 사람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태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었거든요. 대화조차도 힘들어서 종이에 글을 써서 대화를 해야 할 정도였거든요. 의사 말이 식도까지 너덜너덜해졌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암튼 대학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도 울고 시아버님도 울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설마 백혈병은 아니겠죠? 아닐 거다. 무슨 백혈병이 셋이 똑같이 걸릴 수가 있겠냐. 우선은 대학병원에 가보면 뭐가 좀 나오겠지. 시아버님의 얼굴에서 절망감마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쯤에서 시어머니의 상태가 가장 심각했거든요. 남편과 시동생은 의식은 있었지만 시어머님은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잠시 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는데 혈관 쪽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중환자실로 들어갔고 남편과 시동생은 무균실로 들어가서는 종이에 글을 써서 의사소통을 했는데요. 세 사람 모두가 혈관 쪽에
문제가 심각해서 확인을 해보던 차에 음식에 뭔가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같이 먹은 음식이 뭐가 있는지 따지다 보니 이상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남편은 시댁에서 음식을 먹은 게 없다고 했어요. 그날 남편이 볼 일이 있다며 하루 휴가를 냈는데 잠시 시댁에 들렀다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남편은 이미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한 뒤 시댁에 갔었기에 시댁에서는 음식 먹은 게 없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다가는 남편이 힘겹게 종이에 뭔가를 적었는데요. 그 종이에는 무슨 물을 마셨다는데 엄청 쓴 물이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시아버님이 시동생에게도 물었는데요. 시동생이 놀라서 뭔가를 적어서 보여줬고 거기에는 영지버섯을 끓인 물을 시어머니가 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기가 막히기만 하네요. 그의 벌초를 갔던 시어머니가 산수 근처에 있던 버섯 하나를 영지버섯으로 알고 따서 가져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걸 말려서 우려냈고 말이죠. 평소 몸에 좋은 건 남편과 시동생에게만 줬던 시어머니가 역시나 그 버섯 우린 물을 남편과 시동생에게만 먹였던 것이죠. 문제는 시어머니가 맛을 본다며 조금 마셨다는 거였는데요. 남편과 시동생은 한두 모금 마시다가는 너무나 써서 뱉어버렸고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시어머니가 가지고 온 버섯은 영지버섯이 아니고 영지버섯을 가장한 붉은 사슴뿔 버섯이라고 합니다. 이 붉은 사슴뿔 버섯이 뭐냐고요? 그냥 독버섯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들들에게 몸에 좋은 영지버섯 달인물을 먹이려다가 그 사단이 난 겁니다. 이 붉은 사슴뿔 버섯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하면 말이죠. 소량만 먹어도 아주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마신 건지 대학병원에 와서는 의식까지 없는 상태였어요. 극기하는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소리까지 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기적과도 같이 시어머니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평소 저는 시어머니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눈물이 펑펑 쏟아질 정도로 반갑더라고요. 시아버님과 시누이, 우리 셋이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 세 사람은 집중 치료를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좋아져갔고 얼마 뒤 퇴원도 했어요. 마지막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시어머니까지 퇴원을 하게 되었고 붉은 사슴뿔 버섯 소동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퇴원을 하던 날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심하게 아프고 난 뒤 시어머니의 눈빛이 많이 흐려져 있었어요. 아무래도 많이 놀라서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버섯을 영지버섯인 줄 알고 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것도 시어머니였고 그 버섯을 다려서 남편과 시동생에게 먹인 것도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그렇게 조금 안정이 되었을 때 시아버님이 시어머니를 나무랐는데요. 그때 내가 분명히 아무거나 그렇게 먹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셋 다 황천길 갈 뻔했어. 내가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도 그 여 말을 안 듣더니 이게 웬 날벼락이야 그래. 난 진짜 영지버섯인 줄 알았지. 내가 옛날에 시골 산에서 아직 가시 피지 않은 영지버섯을 많이 봤었는데 그거랑 아주 똑같이 생겼더라니까. 아니 근데 무슨 버섯이 그렇게 독할 수가 있어. 그리고 당신 말이야. 그 음식으로 차별하는 그 버릇 좀 고쳐. 내가 보기엔 당신이 너무 그러니까 벌 받은 것 같아. 시아버님이 혀를 차며 시어머니를 바라봤는데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눈만 깜빡이던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렇잖아도 이제부터는 절대 안 그러려고. 아이고, 당신 입에서 바로 그 얘기 나오는 거 보니 진짜 정신 차렸구만. 그래, 앞으로는 제발 음식 좀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지 좀 마.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며느리도 얼마나 서운했겠어. 저기 그게 아니라 나 사실 의식 없이 며칠 누워있었잖아. 그때 이상한 경험을 했어. 이상한 경험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의 눈은 여전히 초점이 없어 보였는데요. 그때 일은 생생히 기억이 나는지 우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의식이 없이 누워있는 동안
이승인지 저승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시할머님을 만났다고 하네요. 그게 이승인지 저승인지 확실하진 않은데 나 어머님을 만났어. 어머님? 우리 어머니 말하는 거야? 그래, 당신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게 사실이야? 그렇다니까. 근데 어머님이 엄청 화를 내시면서 나한테 소리치더라고. 뭐라고 소리를 쳤는데? 저기 그게 말이야. 한 번만 더 먹을 거 가지고 그러면 내 손 붙잡고 저승으로 직접 데려가겠다고 했어. 한 번만 더 그러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데리고 가버리겠대.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두고 보겠다고 했단 말이야. 돌아가면 잘 살라고 하면서 말이야.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바라보다가는 흠칫 놀라는 듯 했어요. 당신 꿈 꿨구만. 뭘 그렇게 걱정을 해. 꿈 아니라니까. 얼마나 생생했는지 몰라.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미안했어.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에게 몇 번이나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님은 시아버님 음식에 엄청 신경을 쓰곤 했는데요. 밥그릇에 밥을 담을 때도 어찌나 정성스레 담던지 우리는 그 모습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이 굉장히 불편해했는데요. 저기 말이야, 그냥 평소대로 하면 안 될까? 당신이 너무 그러니까 몸이 근질근질한 게 좀 요상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평소대로 해. 안 돼. 절대 안 돼. 참, 그리고 당신 말이야. 혹시 꿈에서 어머님 만나면 내가 엄청 잘해주고 있다고 꼭 말해야 해. 어머님이 당신 꿈에 찾아가서 물어본다고 했단 말이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무래도 당신이 충격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번엔 정신과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진짜 왜 이래. 나 지금 심각하단 말이야. 시어머님이 버럭하며 시아버님을 노려봤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의 음식 차별이 없어지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 국그릇에 담겨져 있던 소고기 묵국에 소고기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란 제가 시어머님을 보며 외쳤어요. 어머님, 제 국그릇에 고기가 너무 많은데요? 국그릇 바뀐 거 아니에요? 넌 사람 민망하게 왜 그러니? 먹고 더 먹어. 내가 많이 끓여놨다. 그런 시어머님을 보며 아가씨가 한마디를 했어요. 언니, 엄마가 주는 건 많이 먹고 배 두드리면서 아유, 맛있는 고기 배부르게 잘 먹었네 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엄마 저승으로 끌려가면 어떡해요? 아가씨 좀. 제가 아가씨에게 눈치를 줬지만 시어머님은 그저 심각할 뿐이었는데요. 혹시나 네 꿈에도 할머니가 나오면 너도 말 좀 잘해주렴. 내가 요즘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있다고 말이야. 시어머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아마도 시어머님은 꿈속에서 나온 시할머님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듯 했습니다. 꿈이 생생해도 너무나 생생했다고 했으니까요. 아니죠. 꿈이 아니라 실제로 만났다고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주말에 가족들을 모두 불렀는데요. 내가 생각해보니 니들 할머니 산소에 좀 다녀와야겠다. 갑자기 할머니 산소에 간다고? 1시간 3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자주 못 갔잖니? 라며 시어머님이 우리 모두를 데리고 시할머님 산소로 향했어요. 그곳에 도착한 시어머님이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 말로는 밤새도록 음식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얼떨결에 할머님 묘에 절까지 했고 잠시 후 시어머님이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더니 한마디를 했어요. 얘, 너 할머니한테 할 말 있다고 했잖니? 빨리 말씀드려. 네? 아, 네, 그게... 잠시 제가 헛기침을 한 뒤 할머님 산수를 보며 마치 국어책을 읽듯이 말을 했어요. 할머님, 어머님이 이제는 음식 차별을 안 하십니다. 전에는 생선 줄 때 저랑 아버님한테는 주구장창 대가리만 줬었는데요. 이제는 이따시만한 몸통도 막 주고 소고기 묵국에는 소고기도 되게 많이 줍니다. 무보다 소고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밥 안에다 감자도 안 넣고 흰 쌀밥만 엄청 많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미워하지 마세요.
제 말에 옆에 있던 가족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크크거리며 웃고 있었는데요. 신우이가 제 옆에 바짝 달라붙더니 물었어요. 언니, 그거 엄마가 시킨 거죠? 저기 그게 어머님이 종이에다 적어준 거 다 외운 거예요. 내가 미친다 진짜. 신우이와 제가 간신히 웃음을 참으며 쏙닥거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다시 시아버님의 옆구리를 찔러댔어요. 시어머님의 성화에 못 이겨 시아버님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집사람이 절대 음식 차별 안 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할 말이 또 있잖아. 아, 참 그거. 어머니, 저는 우리 집사람 없으면 절대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나 참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구만. 시아버님이 투덜댔지만 시어머님의 얼굴은 만족스럽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번에는 제가 가족들을 시댁으로 다 불렀습니다. 세상에나 말이죠. 어머니 꿈이 진짜였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꾼 거 있죠? 근데 어찌나 생생한지 모르겠어요. 무슨 꿈을 꿨다는 거니? 그러니까 꿈에서 할머님이 나오셨어요. 뭐야? 그게 정말이니?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거짓부렁 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머님이 진짜 변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버님한테 진짜 잘하라는 말도 하셨고요. 그 순간 시어머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맞네, 맞아. 어머님 살아생전에 거짓부렁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 세상에나 꿈에 어머님이 나온 게 확실하구나. 그래서 너 뭐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마치 딴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했죠. 절대 차별 안 한다고.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어머님이 아버님 보약 지워드린 것도 제가 엄청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말이니? 고맙구나. 진짜 고마워. 라며 시어머님이 제 손까지 덥석 잡았습니다. 그제서야 안심이 된다는 듯이 오랜만에 시어머님의 얼굴이 활짝 펴져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시아버님이 저만 따로 베란다로 불러서는 돈 봉투를 내밀었는데요. 자, 이거 받아라. 아버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걸 주세요. 아니지. 아까 네 시어머니 표정 못 봤니? 이제서야 마음을 좀 놓는 것 같더구나. 말도 마라. 매일 밤 악몽을 꾸는지 잠도 제대로 못 자더구나. 그래도 아무 의심 없이 제 말을 믿어주셔서 다행이에요. 실수할까봐 저 식은땀까지 났거든요. 네 시어머니 입장에서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냐. 그래도 네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구나. 그동안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한 거 생각하면 정이 떨어질 만도 했을 텐데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사연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거기다 아버님의 아가씨가 워낙 잘 챙겨주셔서 전 괜찮았어요. 어머니 겉으로만 그러신데 사실 마음이 엄청 여린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랬던 거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말에 시아버님이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우리 시어머님이 결혼을 참 잘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사실 제 꿈 이야기는 시아버님이 제게 부탁을 한 거였거든요. 심하게 아프시고 난 뒤 시어머님이 기가 많이 허해진 것인지 주무시다가 심하게 잠꼬대도 하시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심각하다고 했거든요. 그런 시어머님이 걱정이 됐던 시아버님이 제게 마치 꿈에 시할머님이 나온 것처럼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였고요. 어찌됐든 우리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며 챙기곤 했으니까요. 암튼 우리 집 가짜 영지버섯 해프닝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님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얼마 전에는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렸다고 시어머님이 직접 홍삼까지 사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부모님이 건강히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